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앵코학원 부대표 김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솔생고 첫 설명회를 이곳에서 수유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보부터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수열전 작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원장님이세요. 대표 원장님 김건우 원장님이신데 고수열전이라는 SBS 비즈에서 하는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북구에 수학고수가 있다라고 해서 섭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가면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 수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으셔가지고 수학 고수로서 그날 이제 촬영을 해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모습과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은 학생들을 그 학교에 맞춤 수업을 잘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수로 촬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번에 2025년 대한민국 교육 산업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이건 헤럴드 경제에서 하신 이거는 이제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 전체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 2020년에 코로나가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많이 돕자라는 의미로 자영업자이신 분들에게는 이제 교육비를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도 한 몇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성북구청과 협약을 해서 이제 저소득층 또는 뭐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런 상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꼭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원이다 보니까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뭐 입시나 이런 거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육 기업으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앵코학원 하면은 뭐 입시 결과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2016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조그만 관으로 작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뭐 큰 대형 학원이 아니었다 보니까 작게 시작을 해서 동네 학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차 커진 건데 해마다 입시 결과가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202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시 결과가 좋았어서 그때 이렇게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기 때문에 이걸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막 광고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24년도에 의학학 7명, 스카이 19명, 서성한 17명, 중경외시 13명, 그 외 인서울도 49명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25년도는 지금은 이제 정시 발표까지 다 났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홍보물 작업을 할 때는 1월 1차 수시 합격자 발표까지 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5년도 1차 수시 합격자 발표 난 것만 수집한 것만 봤을 때 이번에는 서울대 의대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한림대 그다음에 한림대 의대, 뭐 단대, 치대 이제 포함해서 5명의 의예과 합격을 1차 수시에서 그러니까 최초합이죠. 최초합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스카이도 7명 그리고 인서울 총 12명 이렇게 최초합 저희가 수집한 거 1차 수시 합격자가 이렇게 됐고요. 그 외에 추가 합격과 지금 이제 정시 합격자 지금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합격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막 스터디들도 하고 영어과대로 수학과대로 각 과마다 다 스터디 하시고 밤새 애들 질문 받아주시고 다 모여서 이제 문제도 이제 막 서로 막 만드시고 변형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보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앵코학원 이거는 2학기 2024년 2학기 성적 우수자예요. 이거는 내신 결과죠. 내신 결과 지금 수학은 1등급이 100명, 영어는 1등급 5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50명, 기말에서 50명 이렇게 나왔으면 합해서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된 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등급 100명 어쩌다 보니 수학이 딱 100으로 맞아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1등급을 많이 배출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기름이 본원이 기름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이 개성고랑 신일고가 좀 메인이어서 개성고, 신일고 학생들이 좀 많아요. 네, 잘 보면은 솔생고도 있습니다. 솔생고 여기 있어요. 솔생고 1학년 기말 전교 1등을 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솔생고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교 1등도 나왔고, 그리고 솔생고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성적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1등급 학생도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솔생고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솔생고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수업을 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솔생고 학생에 대한 그런 홍보가 더 많이 축적됐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여기 개성 신일보다 더 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에 대한 홍보는 이제 마치고, 이제 김건우 원장님, 대표 원장님 수업을 제가 설명을 좀 할 건데, 원래는 원장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지금 수업 중이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솔생고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한 장짜리 솔생고반 수업에, 거기 시간표 보면은 수유하고 기름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유반으로 적혀 있는 거는 여기서 수업을 하는 수업인데, 사실 영어랑 국어랑 과학은 모두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생고에서 여기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거고, 학교에서 끝나고 여기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수학은 사실 여기서 할지 기름이 될지 학생들 수요를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사실은 미정이에요, 수학은. 그리고 김건우 원장님 수업은 학교 통합이에요. 이거는 솔생고반은 아니고 학교 통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름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건우 원장님 수업에 대한 수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건우 원장님 수업은 예전부터 쭉 심화반을 맡아오셨거든요. 김건우 원장님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아까 솔생고 전교 1등 배출한 거 김건우 원장님 수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대형학원에서 솔생고반이 잘 개설되는 대형학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솔생고반을 한번 개설을 해본 건데, 이제 김건우 원장님이 솔생고에서 전교 1등 배출을 해봤으니까 같이 솔생고반이라는 거를 같이 시너지를 만들면은 좀 더 솔생고에서 좀 더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김건우 원장님 수업은 일단 기름에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심화반이라는 점, 그리고 학교는 통합이라는 점. 통합이면은 모든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한 10몇 개 학교가 다 통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 내신에 맞게 다 항상 맞춤 수업은 가능하시고요. 자, 원장님이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기름에 가면은 현수막 크게 붙어있죠. 네. 원장님이시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하게 고1 심화반 수업을 맡게 되셨습니다. 자, 일단 원장님 수업 성과부터 말씀드릴게요. 22년, 3년, 4년 전교 1등을 배출한 학교를 좀 적어본 건데요. 1학년 거만 쓴 거예요. 지금 22년 수학 전교 1등, 22년 이때 개성, 신일, 영훈, 선덕, 외대, 부고 1학년 학생들이 여기 전교 1등을 배출했는데, 이 학생들이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여기 개성 전교 1등한 학생들이 이번에 아까 서울대 의대에 간 학생, 그다음에 외대, 선덕, 여기가 이제 서울대 갔어요. 여기는 의대는 아니지만 일단 서울대 갔고, 이 학생들이 지금 1학년 때는 전교 1등이지만 이제 2, 3학년 되면은 이제 더 성적이 엄청 실력이 더 뛰어나져요. 왜냐면 이때 1학년 때 전교 1등 한 번 했지만 2, 3학년 되면서 그 공부가 더 축적이 되면서 더 성적이 아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수학 전교 1등은 이제 이번에 이제 예비 고3인 거죠. 이제 개성, 신일, 창문, 영훈, 성신, 고대, 솔쌤, 배화. 솔쌤도 들어가 있죠. 네, 더 많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배출됐죠. 그리고 24년도에도 개성, 영훈, 신일은 여기도 솔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학교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그리고 24년도에 기말 심화반 1등급 고등학교 1학년 보면은 57명의 학생 중에서 24명이 1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9등급제 중에서 1등급인 거죠. 그 다음에
고2 학생 중에서는 83명 중에서 47명이 1등급이에요. 그만큼 이걸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써주셨냐면, 비율을 봐주시면은 1등급 비율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2학년 때 비율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는 2학년 때 사실 비율이 더 많아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비율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부 누적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1학년 때보다 공부를 더 누적을 잘 해서 열심히 그만큼 수학 스킬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고2 때 학생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 사실 고1 때 학생들이 제일 많다가 고2 때 되면 보통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인데 고2, 고3 될수록 학생이 원장님 수업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모든 선생님 대상으로 수강평 이벤트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다 구글 폼을 나눠주면서 선생님들 수강평을 솔직하게 써달라 하고 커피 쿠폰을 줄 테니까 솔직하게 써달라고 썼는데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대부분 수강평이 다 좋게 좋았는데 이제 원장님 강의평만 이렇게 써온 건데 뛰어난 강의력, 초고난도 문항의 쉬운 접근 및 해설, 그다음에 완벽한 개념 정리와 신의 경지에 다다른 문제풀이, 그다음에 철저한 내신 대비 및 기출 분석, 그리고 학교별 학생 자료 제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모두 배울 것이 있는 수업. 그다음에 그다음에 태원이 적고 복원이 높은 만족도가 높은 수업.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상담 쪽에 있으니까 태원이 적고 복원이 많이 높아요. 태원이 진짜 적고 컴플레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태원을 하는 경우는 방학 때 보통 대치동을 갔다 온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그러고 다시 돌아올 때 가도 별거 없어요. 원장님 수업이 더 좋아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뭐 수업이 컴플레인이 있어서 수업이 너무 별로라서 만족을 못한다라거나 하면서 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업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수업을 조금 너무 어렵거나 못 따라가거나 이거는 이제 원장님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장님 수업은 사실 성적은 분명히 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수업을 따라갈 만한 본인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수업이기는 합니다. 원장님 수업은 일단은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4시간 안에 심화 수업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려면은 좀 빠르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모의고사 29번, 30번 같은 거는 한 문제를 해설하는데 막 20분씩 걸려요. 그거를 계속 다 해설을 다 해주면서 하면은 그 4시간 안에 몇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딱 제시해주면서 이렇게 스피드 있게 해주고 그리고 계산은 너네가 해.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끝내면은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마무리하려면은 집에서 복습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빠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때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집에 가서 영상을 보고 복습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익혀야 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본인 공부 시간이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스킬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이 속도가 빠르다.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업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숙제량이 많다. 그거를 못 따라오면은 수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가면은 1등급인 학생들도 내가 숙제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할 거고요. 아니 5등급인 학생이어도 내가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성실하고 숙제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업에서 1등급으로 실제로 저도 5등급인 학생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경우도 봤어요. 이 수업에서. 그래서 원장님 수업은 분명히 목표는 내 본인 수업의 스킬을 올리는 게 목표이며 대신에 수업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열심히 할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다음 관리는 원장님 수업은 원장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3명이서 개별 단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단톡 안에서 모든 자료는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출석 같은 것도 모든 거 그 단톡 안에서 학생이 혹시 안 온다. 그럼 그 단톡에 왜 안 오니? 그럼 어머니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날 수업을 했을 때 숙제나 이런 것도 단톡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그 수업이 끝나면은 그날 수업했던 영상도 단톡으로 바로 24시간 안에 다 단톡으로 영상을 올려주세요. 학생이 보고 그날 본 수업을 다시 보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단톡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글로 써서 해설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글로 써서 해설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답지 보면은 막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아예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다시 한번 피드백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 영상은 24시간 안에 질문 해설 영상 꼬박꼬박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꾸준한 테스트와 추가 보충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높은 적중률의 자체 제작 자료들 숫자까지 동일하게 변형한 학교 프린트 등 저희가 선생님들이 각 학교별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그 학교 변형 프린트나 뭐 이런 프린트 학교 내신 대비 프린트 같은 거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신일고 같은 경우는 우재필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시험하고 숫자까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어떤 몇 문제, 한 2문제 정도는 숫자까지 똑같이 나와서 이건 너무 똑같아서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똑같아서 학생들 성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원장님이 너무나 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때 할 것도 너무 많고 문제 풀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숙제 체크를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믿고 맡겼다 보니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온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뒤처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되겠다. 내가 쉬는 날 붙잡아서라도 숙제 체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올해는 숙제 체크도 빡빡하게 하실 예정이세요. 커리큘럼은 일단 25년도 고1 대상이고요. 고1이니까 일단 수상이 들어가는 거죠. 목표는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에요. 뭐 1등급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실력 향상이고 전교 1등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생고에서 내가 전교 1등이면은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내가 전교 1등이면은 전국에서 1등이 되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내 실력이 탑이어도 그것보다 더 높은 실력이 되겠다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향상되면 전교 1등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1등급이 전교 1등을 위한 완벽한 수학 따지기. 이게 진짜 내 목표인 거죠. 일단 구성은 숙제 점검을 먼저 하고 숙제비 진도,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주요 문항 및 고난도 문항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그다음 오답 및 테스트 진행 이런 순서로 진행은 하지만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숙제는 풀고 스스로 채점 해석하고 질문한 내용들을 정리해오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예요. 본인이 숙제해서 채점을 하고 질문할 거 정리해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작년까지는 그렇게 체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까지 다 체크를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원장님 수업 이번에 커리큘럼은 작년에는 주 2회로 해가지고 딱 구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선택지를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화금 그리고 토일 이렇게 구성을 나누었는데 화금 중에서 금요일 수업은 3월에 개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개강하는 거는 화요일 수업하고 토일 요일 수업인데 화요일 수업은 고쟁이, 블랙라벨, 심화문항 이렇게 심화 내신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토일, 요일은 같은 수업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선택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선택이고 모의고사 기출 심화문항이에요. 자의 스토리, 자의 1등급 문제, 그 다음에 심화 자체 문제. 그래서 주 2회를 구성을 하려면은 화요일 한 번, 그리고 토일, 요일 중에서 한 번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솔생고 전문 수학 선생님이 계시니까 솔생고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계시니까 솔생고 수학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솔생고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듣고 원장님 수업 토일, 요일 중에서 하루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솔생고 내신을 조금 비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 3회를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선택지를 좀 넓혀서 이렇게 주 2회를 해도 되고 원장님 수업을 주 1회를 해도 되고 선택지를 좀 넓혔습니다.
자,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앵콕 기름에 가면은 파란색 건물 있어요. 원장님 얼굴 있는 그 파란색 건물에 앵콕 중등관입니다. 거기 2층에서 수업을 하고요. 3월 4일 화요일, 네.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은 4월부터 내신 대비가 직접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금요일로 이제 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일단 3월은 화요일만 개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3월 1일 또는 3월 2일, 그러니까 3월 1일과 2일 이때 개강이에요. 토요일은 3월 1일, 일요일은 3월 2일에 개강인데요. 요거는 토요일은 4시에서 8시, 그리고 일요일은 1시에서 5시인데, 내가 만약에 토요일 수업을 듣겠다라고 해서 토요일을 수강을 했지만, 만약에 이번 주는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못 들었다. 그러면 일요일날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좋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네. 자, 그리고 이거 내신 대비 하지 않느냐, 이거 모의고사 수업인데 내신 대비 하느냐,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내신 대비는 다 들어갑니다. 내신, 시험 직전엔 내신 거기 솔생고에 맞춰가지고 내신 준비는 다 해주세요. 모의고사 문항 하시다가도 내신 때는, 직전에는 내신 대비 다 들어가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학원 수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학교별 선생님들이 다 있으세요. 학교별 선생님들이 다 있으신데 또 수학은 워낙에 레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레벨도 좀 4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가장 어려운 심화 레벨. 원장님 수업. 이건 학교 통합인 거죠. 고1 통합 심화.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 학교별 응용. 지금 학교별반 지금 김성수 선생님인데 그게 보통 한 2, 3등급 정도 되는 응용반.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게 통합으로 하는 기본반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아주 한 6등급, 지금 9등급제에서는 한 6등급 정도, 6, 7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정말로 소수로 케어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소수 정예반. 그런 반은 6명 모아놓고 1대1로 케어하는 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반의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솔생고 반은 학교별로 가는 반은 그 2번째 반, 김성수 선생님이 하는 반이고 첫 번째 심화 반은 김건우 원장님이 하시는 반이에요. 그래서 레벨로도 내 레벨에 맞는 반을 찾고 싶으면은 그 레벨에서도 선택지가 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생각하셔서 선택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네네. 수일반에서 김성수 선생님 강의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해화반하고 시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해화반은 선생님이 다르세요. 네, 해화여고반은 다른 선생님이. 네. 요일하고 시간이 다 틀린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김성수 선생님은 솔생고만 담당하세요. 네. 김성수 선생님 수업 오픈하신 거 확정이세요? 아니면 바뀌셨어요? 확정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솔생고 내신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나요? 내신 경향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아마 김성수 선생님이 이따가 오셔가지고 좀 분석을 해주시긴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영어 선생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앵콕에서 솔쌤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성 강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솔쌤에 이제 배정이 되고 나서요. 솔쌤고가 어떻게 영어 시험을 내는지 이제 궁금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생고는 영어 시험이 평이합니다. 네, 여기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어 실력이 한 중2권 되는 학생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5등급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단점은요. 솔생고 영어가 좀 평이해서
잘하는 애들을 저는 지도를 운이 좋아서 했었는데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처음엔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시험 기간에 이 많은 시간을 영어에 할애하는 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를 하는데 너 그러다가 2등급, 9등급 기준으로요. 너 그러다 2등급 된다.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 기간에 열심히 안 하면요.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은 애들도요. 2등급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평이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1등급을 찍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이하지만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좀 훈련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솔생고 시험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목차는요,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내신 범위와 문제 요령, 솔생고 내신 경향, 그 다음에 솔생고 1등 공략으로 제가 목차를 정했습니다. 네. 애들이 이 얼굴을 보더니, 사진을 보더니 선생님 너무 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원래 참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고요. 네, 담당하고 있고요. 전 영어 전공자고요. 10년 이상의 학원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24년에는 작년에는 이상하게 솔생고 1학년 애들이 예능을 하는 애들이 예체능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1학년 애들을 지도할 땐 영어의 어떤 이렇게 감을 잊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할 수도 지도를 했고요. 2학년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 중에서는 3등급으로 와서 저랑 같이 공부해서 2등급이 된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었다가 1등급을 된 학생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솔생고 내신 범위와 문제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내신 범위를 보시면 60%가 모평인데요.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문을 보면요. 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다른 학교는 한 16문제에서 한 20문제 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생고는 1번부터 45문 지문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잖아요. 근데 그 듣기 스크립트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것이 독해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의 그 다이얼로그 문제가 스크립트 돼가지고 듣기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30문제인데 객관식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 좋아할 것만은 아닌데, 근데 요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교과 과정이 바꾸면서 서술형 문제를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짤지는 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하실지, 아니면 이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을 내실지, 아니면 그 애들 수행평가의 라이팅을 좀 강화하실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제가 그건 학생들한테 좀 보고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은 30문제 객관식이고요. 듣기 4문제, 어휘어법 10문제, 접속사 문제, 빈칸 3문제, 내용일치 4문제,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하게 나옵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3개를 체크해놨는데요.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놨고요. 어휘 문제는 좀 선생님들이 어휘를 변형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어휘가 탄탄하게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헷갈려서 좀 틀려오고 있고요. 네, 내용일치도 좀 어휘 문제랑 좀 비슷하게 나와서 좀 애들이 틀려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뽑아봤는데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어휘의 문제를 변형시켜 놓고 여기서 네,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어휘가 제대로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헷갈려서 실수를 해서 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영영풀이 문제인데요. 본문의 어휘의 영영풀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영풀이 문제가 학교에서 프린트를 줍니다. 어휘 단어집을 주면 선생님이 영영풀이 문제 프린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저가 그거를 공부를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안 내십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공부를 해놓는데 거기서 안 내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좀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니네 기본 실력으로 풀어봐. 뭐 이런 약간 이제 변별력 문제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휘가 좀 중요하다는 거를 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문을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서 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서 정확하게 몰라서 예, 틀려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권의 실력 있는 학생들도 예,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솔생고 시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솔생고 1등급을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생고 시험 대비 예상 문제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다 문제인데요. 서술형 대비 프린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무슨 서술형 대비 문제를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에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지문을 익히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지문의 이해도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서술형 대비 문제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지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외우게 하는데요. 설명회를 이렇게 들어오면 영어는 암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어느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영어는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은 그 문장을 뽑아서 구문을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문대로 아이들이 머리에 굴리면서 외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기억력도 오래 남고 아이들이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암기를 진짜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좀 붙잡고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냥 암기 안 시킵니다. 그러면 애들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구문을 막 따져가면서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금방 빨리 외우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외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암기하는 걸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스크립트는요, 제가 아까 나온다고 했죠. 예, 모평에서도 나오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문제를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듣기에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순서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 프린트는 사실 듣기 스크립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예, 선생님들이 가져와서 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어서 예,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풀고 네, 이렇게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학교 기출문제는 뭐 이거는 기본으로 아이들이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워크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단순하게 3개지만 양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워크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이것만 해도 이것 플러스 워크북만 해도 1등급을 받습니다. 네. 받아옵니다, 애들이요. 예, 받아오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애들이 모자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 가르쳤는데 뭔가 좀 저도 감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험 좀 잘 볼 것 같은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애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예상 문제를 뽑습니다.
솔생고에 맞는 예상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서 좀 정확도를 좀 높이는 용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MBTI가 I라서요. 이런 자리가 조금 긴장이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 문제를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솔생고는 문제가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선생님 솔생고 문제가 그렇게 지저분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확고하게 이게 실력의 어떤 유무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애들 골탕 먹이려고 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문제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조심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 기간에 아무리 아이가 잘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열심히만 하면 너무 못하지 않고 어느 중위권에서 열심히만 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제가 주는 프린트물을 열심히 숙제만 잘해오면 어느 정도는 맞아옵니다. 그래서 솔생고의 큰 장점입니다. 그거는. 네. 솔생고 수업은 안내해 드리면요. 주 2회 여기 수유관, 깨끗한 이 수유관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제가 수요일 날은 평일이니까 학생들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6시를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수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요일은 시간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솔생고는 영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시험 대비 기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금방 2등급 떨어지고요. 5등급 바뀌었죠. 근데 1등급이면 사실 지금 9등급에 2등급의 중간까지입니다. 지금 9등급에. 그러니까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자신 없는 애들도 충분히 1등급 받아올 수 있다고 솔생고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수행 많이 까다롭거나 그런가요? 수행이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어머니. 아이들이 잘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서 지네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가야 될 과가 있잖아요.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그래서 네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과목, 어떤 거를 전공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에세이를 써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에세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꼭 새벽에 보내줍니다. 네. 꼭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새벽에 막 졸린데 그거를 막 이제 고쳐줍니다. 네. 왜냐하면 애들이 다음날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봤을 때 서술형을 좀 이렇게 강화하라고 교육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이 객관식 100%에서 좀 서술형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좀 사소한 거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앵코 기능반에서 영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신 부담이 없으니까 네. 앞으로도 뭔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학원 커리큘럼에서 네네네. 아무래도 내신도 해야 소화해야 될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모의고사 준비라던가 네네네. 그러니까 종국에는 뭔가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들어갈 틈이 있나요? 제가 프리 윈터나 윈터를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머니 어휘력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프리 4달 동안에 어휘력만 실력을 올려도 아이들이 새학기 들어가서 공부는 충분히 따라갑니다. 근데 늘 항상 발목을 잡는 건 어휘력입니다.
구문은 하다 보면 늡니다. 예, 늘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학원을 다니고 숙제를 하고 늡니다. 근데 어휘는 아이들이 하나의 어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5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지금 제가 가리키는 윈터나 프리윈터 애들한테 어휘력을 굉장히 중요하고 어휘 숙제를 빡세게 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국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바톤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앵커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정현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다쳐가지고 고개를 깊이 숙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약간 허리가 불편한 상태라서 일단은 잠시만요. 네. 국어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 학원에서 뭐 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제 국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제가 뭐 대충 프로필 뭐 이런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이후에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리고 이 부분 조금 국어 과목이 왜 중요한지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솔생고 기출 경향 간략하게 작년 기출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솔생고의 어떤 내신 경향 같은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동이랑 서초에서 강사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했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되게 학군이 좀 치열한 학군이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대신에 좀 좋은 성장 경험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앵콕 학원에 왔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강사로서 완성된 상태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거든요. 앵콕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그래서 지금 아이들 잘 지도하면서 1년 동안 그래도 좀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배출하고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랑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제가 학원 옮길 때 정말 좀 아쉬워하더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저희 학원 수강평 홍보 포스터예요. 공식 홍보 포스터인데 여기 보시면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실제 학생들 수강평인데 제일 길게 되게 애정 있게 써준 친구가 제 수강생이라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자랑 삼아서 제자들이 저를 좀 좋아하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변경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 개정 교육안을 보시면 그냥 국어 같은 경우 공통과목 국어인데 이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국어 교과서로 해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2022년 개정안부터는 공통국어 1,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화법전문 독서 언어 매체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때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또 대부분의 학교들은 웬만하면 독서와 문학은 필수 과목으로 해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내신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 나오는 진로 선택 있죠? 실용국어나 심화국어, 고전읽기 이런 건 이제 필수가 아니고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절대평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적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융합선택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진로선택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교과서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는 원래 11종이었습니다. 그 11종이었던 국어 교과서가 여기서부터는 9종으로 조금 통폐합되는 수준인데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는요, 굉장히 좀 길게 자료집이나 혹은 조금 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공식적인 설명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큰 변경이 없어요. 국어에 한해서는요. 여전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이랑 문학, 특히 고전문학이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큰 변별점,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었을 때 학생들 간의 등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어는 큰 변동 없이 중요하고 뭐가 어렵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여전히 변경이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워낙 이제 유명해서 아실 것 같은데 국어뿐만 아니라 성취도 평가가 석차 등급이 기존에는 9등급이었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좀 통합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변별력, 내신 변별력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정도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수능 국어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중요한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부분부터요. 그러니까 좀 입시랑 관련돼서 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이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수능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입니다. 재작년 수능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때 국어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쉽게 나왔거든요. 물수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작년에 물수능, 재작년에 불수능이었는데 이때 불수능 때 그 재작년 때도 불수능이었어요. 이때는 물수능. 국어 한정에서. 그래서 지금 국어가 약간 연도마다 쉽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올해는 어렵게 나올 예정으로 대충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국어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국어에서 절대평가로 100점을 받았을 때 상대 점수로 받아갈 수 있는 점수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150점이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149점이었고요. 항상 그 어렵고 중요하다는 수학보다도 2점씩은 더 높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표준 점수만으로 2점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 부분은 선택 과목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화작보다 언매가 문법 포함해서 어렵기 때문에 항상 수학 선택 중에 제일 어려운 미적보다도 2점씩 높았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근데 이제 그걸 좀 세분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표준점수 분포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2024년 기준으로 국어는 1등급에 분포하는 1등급의 종류가 17개가 나오고 수학이 15개가 나왔다는 뜻인데요. 요게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사탐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자료에서 사탐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사탐 최고점 분포도에서 대략 여기가 이제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만 보셔도 아 이거 어려웠구나, 아 이거 쉬웠구나.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생윤만 먼저 보겠습니다. 생윤의 경우에 1등급 분포, 표준 점수 분포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2024년에 2024년 생윤 표준 점수 보시면 쉽죠. 65점이거든요. 쉽게 나왔어요. 1등급 분포도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무슨 뜻이냐? 100점을 받아야지만, 즉 사탐이니까 50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이때 1등급인 학생들은 다 50점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포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6%, 상위 4%까지가 1등급인데 그 중에 생윤에서 100점을 받아도 실제로는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점수는 상대적으로 이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퉁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급이 쪼개질 수 있었는데 100분위로 쪼개질 수 있는 5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등급도 심각하죠? 너무 쉽게 나오다 보면 이렇게 바로 변별력이 없다고 하네. 수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사문이랑 잠깐 비교해보시면 사문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점수대가 골고루 5개가 나왔네요. 요런 뜻인데요. 근데 이게 국어에 이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잠깐 돌아오면은 이제 요게 좀 이제 그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국어가 17개가 있었다는 뜻은 당시 2024년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이었어요. 85점부터 100점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예를 들면 85점도 1등급인데 86점도 1등급이고 87점도 1등급이고 1등급 사이에서도 그 레벨 차이가, 즉 상대적인 그 격차 차이가 17개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대학 갈 때 그만큼 세분화해서 디테일한 반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국어 똑같이 1등급 받아도 100점으로 1등급 받은 친구랑 85점으로 1등급 받은 친구 사이에 17단계가 차이가 나게 되는 이라는 뜻이고요. 수학보다 여기 2단계가 더 많죠. 이때는 훨씬 심각했는데요. 국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학은 17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변별력이, 국어의 변별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18개가 나왔다는 뜻은 사실상 85점부터 100점까지 모든
모든 그 절대 점수에, 즉 85, 85, 87, 88에 다 등급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1등급이. 그만큼 변별력이 컸고 대학 갈 때 국어가 영향력을 엄청 크게 발휘했었다 라는 지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와 비교해보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비교 대상이 됐느냐, 지금 상대평가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 지 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어 어렵습니다. 1등급 받는 게 어려워요. 보시면 상위 4.7%만 2024년도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2만 명의 학생이. 자, 근데 이 4.7%라는 비율 생각해보시면 사실상 상대평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1등급 받을 때 상위 4%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렵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에서 1등급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 이 점수 받으려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이제 영어랑 비교를 했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하는 건데 국어를 그만큼 좀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요. 특히 제가 대학 갈 때는 국어는 남는 시간에 조금씩 하는 거였고 영수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이제 그 과외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래서 그만큼 공을 좀 적게 들이게 되는 면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좀 다르다. 국어를 일찍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등급별 감점 규모라고 하는 게요, 이제 영어에서 내가 등급이 떨어졌을 때 1등급일 때는 감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형 점수에서 2등급이 되면이, 이제 영어가 2등급일 때 전형 점수에서 4점이 깎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반영되는 실질적인 반영 퍼센테이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인문 수의의 자연 쪽에서 각 등급이, 내가 영어 등급 떨어졌을 때 대학 갈 때 손해보는 점수입니다. 요렇게 각 대학별로 다 따로 점수가 다 계산 방식 다르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 국어랑 비교했을 때 자료예요. 그러니까 국어 표점이, 자, 이거 표준 점수거든요. 그러면은 국어 표준 점수 124점이랑 128점은 한 문제도 아니에요. 한 문제도 아니고 한 0.7문제 정도? 그 정도의 문제 차이인데, 요거는 다시 말해서 국어를 한 문제 틀린 친구예요. 이건 한 문제 더 맞춘 친구입니다. 128점은 국어를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국어에서 한 문제 더 맞춘 친구가, 엄밀하게 말하면 0.7문제 더 맞춘 친구가 실제로 대학 갈 때에 영어 1등급 받은 친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경희대 인문 기준으로 해서 영어 등급이 하나가 떨어졌지만 국어 0.7문제 더 맞춘 친구가 전형 점수 계산했을 때 2점은 아니네요. 1.6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지금 이게 대학교마다 달라서 그런데, 이 경우에 잠깐 보시면은 중앙대 끝부분에 있는 자료요. 중앙대에 한해서 영어 1등급일 때보다 표준 점수, 국어 표준 점수 1점이라도 높으면은 더 유리해요, 대학교 갈 때.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대학에서 영어에다가 전형 점수 비중을 크게 두지 않기 때문에, 수능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국어 표점이 1점이라도 더 높은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영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영어 숙제하고, 수학은 맨날 거의 매일 하니까 일주일에 막 3번, 4번 가는데, 수학 숙제하고 영어 숙제까지 하고 나니까 국어 숙제 할 시간 없어서 당일에 급하게 해오거나 아니면 안 해오거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러고 이제 국어 숙제 안 해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능 기준으로는 국어가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국어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원인데 그때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비중을 절대 줄이면 안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동이나 강남에서 중학생들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 걔네들은 진짜 중1 때부터 모의고사 풀고 거의 막 영재교육 수준으로 막, 저는 중2한테, 목동에서는 중2한테 리트를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리트를. 그 수준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또 비등비등한 애들끼리 또 거기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막 이런 시스템인데, 또 제가 이 지역에서는 거의 고3부터 가르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3들도 국어 공부를 따로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고3 돼서 시작했대요.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경쟁할 때 너무 스타트 위치가 불리하거든요. 이 친구는 막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풀고 리트 풀던 애랑 이제 고3 되기 시작해서 기출 푸는 애랑 동등한 경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어도 그만큼 빨리 시작을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솔셈고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셈고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들 이제 학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솔셈고에서는 그 조금만 열심히 해도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내신으로 대학 가기 좀 유리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르쳤던 솔셈고 학생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3 올라가는데 어떻게든 수능에서 최저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계획 한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신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학교에서도 이거는 국어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국어 선생님은 학습지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랑 수업 시간에 하는 말, 강의, 이제 판서, 내용 가지고 나온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적어도 학원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해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중하고 학원 수업 시간 때 나눠주는 자료랑 밀도 있는 공부해가지고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준입니다. 솔셈고 내신은. 자, 그런데 이 재학생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학생 스스로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솔셈고에서 모의고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모의고사 치는 날에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인데 반에 막 등교를 했을 때 절반은 거의 없고 막 모의고사를 치는데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스스로 나는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또 중요한데 내신 대비 경향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신일고 뭐 아니면 개성고 이런 고등학교 좀 열심히 하는 학교 애들이 시험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처럼 나오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를 같이 대비하는 느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한데 솔셈고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신 대비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모의고사 공부랑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하면 수능 공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학원 수업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졸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작년 1년 동안 좀 학생들 지도를 해가지고 개성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지원생의 30%가 다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도록 했었고 꾸준히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 이렇게 배출을 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교의 특징이 내신이랑 모의고사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또 이 친구가 모의고사 1등도 해줘요. 그러면은 또 저는 자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꾸준히 전교 1등 학생 지금도 제 수업 듣고 있는데 고3 올라가는데도 지금 계속 듣고 있고요.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가 꾸준히 배출을 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제가 이 학원 처음 올 때부터 원래 1등이었느냐? 그건 아니었고요. 한 전교에서 20등 정도 하는 친구였어요. 충분히 잘하는 친구였지만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빵빵 터지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영문고 같은 경우도 전교 1, 2등 제가 배출했었는데 원래도 잘하던 친구였지만 1등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업 들으면서 1등이 돼가지고 또 제가 그만큼 뿌듯했었고 그럼 솔셈고는 1학기 때 이제 2학년이 1학기 때 문학을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문학 시험에서 만점자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제 수업을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자랑 삼아서 성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는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리는 것도 수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수업 때
뭐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거나 아프다거나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도 있었고, 개성고 친구 중에 한 명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부끄러움이 많대요. 그래서 학원에 오는 게 좀 너무 민망하다고 영상으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마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인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작년 개성고 2학년 1학기 때는 수강생도 적은데 또 영상으로 듣는 친구가 많았던 게 그 학교 특징인데 의무 야자 같은 게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 다 붙잡아 놓는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수업하니까 애들이 절반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찍는 거 사실상 이제 인간처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1년 동안 근데 좀 약간 좀 서운할 정도로 학원에 안 오고 그냥 카톡으로만 소통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꾸준히 내신에서 전교 10위권, 모의고사 계속 1등급 유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보통은 학원 중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관리보다는 좀 수업 쪽입니다. 수업을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수업만 제대로 잘 따라와도 관리의 측면은 그런 거잖아요. 공부해 붙잡아 놓고 좀 가둬두고 학원에 계속 부르고 이런 거는 제가 하진 않아요. 사실은 잘 안 하는데, 제 수업을 잘 따라오기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더라 라는 식으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한다 라는 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석자 보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상 보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솔생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죠. 수유관을 저도 사실 지금 처음 와봤는데 이제 공사 중인데, 처음에 1층, 2층 들었을 때 저도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했는데 3층으로 들어오니까 엄청 화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되고 하면은 훨씬 좀 화사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층에서 수유관 3층에서 이제 수업을 금요일에 열게 되고, 소수행고는 또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여기서 버스로 한 2정거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또 제가 소수행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 3시쯤에 끝난대요. 보통 평일 금요일쯤에는 3시에는 적어도 늦게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수업을 좀 더 빨리 열까 하다가 그래도 뭐 집에도 갔다 오고 뭐 좀 쉬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업 시간을 이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시작하면은 2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학습 2시간이 포함되거든요. 이게 제가 왜 확인학습을 포함했냐면, 주말에 따로 하게 되면은 이제 조교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저기 기름까지 와야 돼요, 학생이. 그래서 그건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연달아서 조교쌤이랑 같이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래서 확인학습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유관에서 실제 퇴원 시간이, 퇴원이 아니라 하원 시간이 20시보다는 아마 21시 30분 정도가 될 거예요. 9시 반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집에 가는 시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Q&A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쌤고 1학년 설명회를 안내드리기 위한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솔쌤고 수학의 특징, 그리고 솔쌤고의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제 간단한 소개로 그냥 제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앵코 학원 고등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솔쌤고 지금 미양고에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된 건 없어서 일단 작년 데이터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4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객관식이 15문항 60점이고 서술형이 6문항 4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18문항으로 100점,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서술형 중에서 2문제는 단답형, 4문제는 풀이까지, 부분 점수까지 포함되는 문제였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단순하게 문항수와 점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쉬웠으나 중간에 7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함정 문제로 존재를 하였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 중에서 좀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그리고 역시나 서술형 역시도 그냥 서술형 중에서도 그냥 6문제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내에서도 부분 문제로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뭐 21문제 같지 않은 21문제, 체감상으로는 23, 4문제 정도 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등급 컷을 봤을 때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개정 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59점이었다. 그리고 앵콕학원에서 작년에 제일 잘 친 학생의 경우에는 95점이 나왔었다. 그게 그 95점이 전교 1등이에요. 심지어 그 전교 1등조차 100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 얼마나 많이 준비해 가는지 그 전에 11월부터 준비해서 가는데도 그럴 정도로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문항수도 21문항에서 18문항으로 줄었고, 그리고 문제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도 일반 시중 교재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확실하게 좀 분리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다고 기말고사를 대충 준비하지는 않겠지만요. 자, 이런 것이 작년 기준으로 솔셈고의 내신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분석은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객관식이 15개, 서답형이 6개, 그리고 단답형 4개, 서술형 4개 뭐 쭉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앞쪽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렸으나 제가 혹시나 전달이 부족해서 못 들으셨을까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 문제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우리 대체적으로 뭐 센 C 단계 혹은 블랙 라벨, 일품 등등등을 이제 어려운 문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문항들을 가져와서 출제가 된 경향들이 중간고사에는 존재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솔셈고를 분석을 해본 결과 23년, 24년 1학년 시험지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솔셈고는 실질적으로 난이도는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이 학생은 우수생이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1학년 시험지 분석으로 봤을 때는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상이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난이도는 중 정도다. 하까지는 되진 않고요. 중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솔셈고로 변경 전에 예전에 이제 미양고 시절에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수학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그냥 평이한 정도의 수준. 오히려 어떤 이제 강사님께서는 시험이 쉬워도 너무 쉬웠다 라는 표현까지도 쓰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학생들에 맞춰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솔셈고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1학년 수학의 난이도는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시중 교재들의 고난도 문제의 응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응용을 확실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난이도의 다채로움으로 다양한 난이도를 준비를 한다. 요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 친구들은 또 쉬운 문제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쉬운 문제를 많이 푼 친구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 지금 솔셈고 같은 경우,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고난도 문제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그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다양한 난이도를 준비하면서 대비를 시키는 게 솔셈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내신 대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복과 모르는 문제를 확실하게 오답 체크하는 것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솔셈고 이제 일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다수의 반이 생성될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 그냥 솔셈고 1학년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이제 개정 전 기준으로 내신 2등급 이상, 내신 2등급이라는 것은
백분율로 표현했을 때 11%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대상은 솔생고 1학년 내신 1에서 3등급 정도. 역시나 이제 개정 전 기준으로 1에서 3등급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내신 수업, 개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요일은 응용 수업, 즉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풀이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개강일은 3월 4일부터고요. 지금 솔생고 내신 대비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솔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양고 시절을 빼고는 축적되어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해서는 시중 교재를 어느 정도 차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응용 수업에 대해서는 마플 시너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솔생고 1학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그 이후까지 1학년 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수업 관련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앞쪽에 보시면은 저희 수업이 이제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시간 중에 이제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를 2시간 하고요. 테스트를 30분 하고 이제 검사와 오답 정리 그리고 오답 노트까지 하는 시간, 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지막 타임 같은 경우에 클리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시간 수업에 30분 테스트 그리고 1시간 30분은 이제 클리닉이라고 바라보시면 편하시겠고요. 수업하는 스타일은 다가가기 쉬운 개념 정리와 유형 분석, 학생들마다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른데 그 방향들을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끔 개념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유형 분석 역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 학생들한테 본인한테 가장 맞는 설명들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기출 분석에 따른 유형 정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오고 기말고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유형 정리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저와 조교 선생님으로 이루어진 카톡에서 매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숙제 그리고 틀린 문항들을 이제 오답으로 제출하고 제가 풀이를 다시 해주거나 혹은 밑에 보이시는 수업 풀이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지리문항의 항시응대라는 것은 뭐 크지 않은 문제들 혹은 아주 세밀한 문제들 중에서도 딱 이 부분을 모르겠다라는 것을 단톡 만들어진 곳에서 올려주시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론 저 같은 경우야 뭐 장소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새벽 늦은 시간까지도 어떤 시간에도 질문을 올려주면 항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항시 학생들한테 열려있는 질의문답 항상 언제든지 질문하라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는 없지만 숙제라든지 이런 게 미비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항상 시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거랑 조금 이어지는데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문제씩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루에 한 문제씩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고요. 이상 여기까지가 솔쌤고에 대한 설명회라고 마무리를 하기가 어색해서 솔쌤고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쌤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나누었을 때 중간고사의 비중이 조금 더 큰 학교입니다. 중간고사를 준비를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당연히 기말고사가 허술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까지도 하지만 조금 더 중간고사의 메인으로 삼고 난이도 조절도 충분히 잘 해야지 솔쌤고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